자, 2019학년도 문제를 보면 다음은 모 중학교 김교사가 모동활동 수업 후 성취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김교사의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타깝게도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뭐 초연결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소통과 협동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그런 어떤 전제가 되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사실 이제 서론을 갖다가 풀어볼 수 있죠. 교사들한테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수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풀어나가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가 제시가 되겠어요. 학습자에 대한 이해. 이거는 교육심리 쪽에 해당되는 거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 평가도구의 제작, 교육평가, 교사의 지도성, 리더십에 대한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서비스를 해줬어요. 아주 훌륭하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무엇에 대해서 써야 될지를 갖다 이렇게 4가지로 딱 제시를 해주고, 이제 이 배점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문을 읽어야 지능의 명칭하고 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 3,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우리 본문 정리,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초안 작성하고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점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각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문을 갖다가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잘하는 두 학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면 대인관계 지능이구나. 두 번째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신의 강점과 장단점을 잘 이해해.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내적 지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개별 과제,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를 갖다가 이제 이거 보고 빨리 초안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에서 기회의 원리로 첫 번째 무렵에 설명하고, 만족의 원리로 두 번째 무렵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제시, 이런 것들에 이제 예를 갖다 이제 제시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두 번째 이제 물음에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을 각각 써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가르치려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배우게 되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근데 이제 모둠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전에 나왔지만, 그 모둠활동에 이제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모둠활동에 대해 자칫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둠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되죠. 더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둠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영향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상황 속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면
3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한 가지의 명칭과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9학년도 문제를 갖다가 이제 좀 많이 이제 까다로워 했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제시된 어떤 문항하고 이 제시문학으로 갖다가 이제 접합을 시켜가지고 답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초안 작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둠을 구성할 때 태도나 성격 같은 정의적 요소도 반영한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 정의적 요소를 갖다가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평정법이잖아요. 평정법. 그 가운데 바로 이제 이 척도법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진술문을 몇 개 만들어서 설문으로 간단하게 평가하고 신뢰도를 직접 점검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 진술문에 대한 반응을 등급으로 선택하면 그 등급 점수를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법을 쓰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리커트 척도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의할 점.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리커트 척도법을 포함해가지고 보통 이 앙케이트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 그러니까 1점에서 5점 사이라고 한다면 이제 3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반응 경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좋음으로 아주 좋음 그런 것들로 이제 이 동그라미를 매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반응 경향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의 방법.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한 가지예요.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하는 건데, 그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그 개념을 갖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 개념을 써주면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됐기 때문에 못 외우면 못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스의 이제 지도성 명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의 혁신적 창의적 사고의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변혁적 지도성이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어떤 뭐 학생들하고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요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하고 이제 상관이 없고,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바스가 얘기했던 4I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 수 있게끔 해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포커싱을 해도 되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바스가 얘기했었던 4I에 대해서 이제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동료 교사와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 동료 교사와의 관계성 속에서 바스가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그 지도성의 관점을 여기에 이제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목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구성원과 함께 분담한다라든가, 자신보다는 타인의 욕구를 배려한다라든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함으로써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든가.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과 이제 결론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요 앞쪽에 나오는 요 내용을, 개괄적인 내용을, 개요에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써본 거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노력은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감 결론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쭉 얘기 나오는 것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렇게 4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습 경험을 갖다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모둠을 구성할 때 태도나 성격 같은 정의적 요소도 이제 반영을 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어떠한 지도성을 이제 발휘하고, 동료교사와 어떻게 그러한 방법들을 갖다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글감으로 삼아서 결론을 갖다가 이제 한 거죠. 이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가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평가 및 지속성의 측면에서 살펴봤다. 저는 이제 좀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 용어를 갖다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 활동을 진행할 때 정의연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예. 자, 서론, 본론. 2019년 학년도 같은 경우는 본론을 갖다가 참 잘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꼈죠. 특히나 이제 교육평가 쪽에 있어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조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서론 앞쪽에서 봤었던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걸로 보면은 역시나 글씨 작게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줄? 한 4줄 정도로 구성을 한 거예요, 서론. 그리고 이제 본론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 2019학년도가 이제 또 유독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브릿지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글을 써보니까 그렇게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다른 학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가등나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잘하는 능력을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한다. 타인의 기분, 동기, 의도 등을 파악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요게 이제 가드너의 이제 그 다중이론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뒤에 나오는 이제 일종의 이제 2점짜리죠.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러나 이러한 능력과는 반대로 내적 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기 성찰적 과제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근데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써도 됩니다. 자기 성찰적 과제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제. 개인 내적 지능이 높은 학생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본론 두 번째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거죠. 이제 기회를 갖다가 이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만족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여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학습 경험 속에 들어있어야 하고, 선정된 학습 경험은 학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사는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모든 학습에 참여시키려 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모든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바로 학습 경험이 의도하지 않았던 학습 결과를 초래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사실 약간의 필력이 동원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었던 문제를 갖다가 조금 순서나 이런 것들을 갖다 뒤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연결성을 갖다가 이제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평가의 측면에서 태도나 성격 같은 정의적 요소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리커트 척도법이다. 리커트 척도법은 진술문을 구성할 때 긍정과 부정문을 비슷한 비율로 되도록 해야 하고, 응답자의 반응 경향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고, 더불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속의 문항을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합치성, 동지성, 일치성을 종합하여 환관계수로 나타내는 방법인 문항 내적 합치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본론 네 번째입니다. 끝으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바스가 제시한 변혁적 지도성을 참고할 만하다. 특히 동료 교사와 목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분담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동료 교사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요. 이제 끝으로 결론. 이제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첫째 줄을, 그 앞서의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가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평가 및 지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요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 활동을 진행할 때 정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20학년도도 보여드렸고 2019학년도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글을 풀어나가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어떤 글을 풀어나가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써왔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딱딱한 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왔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어떤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교육학 논술, 특히 다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총괄적 평정법이 아닌 이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뭐 총괄적 평정법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어떤 패턴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8년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강조 드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바로 그런 어떤 패턴, 자기 자신의 어떤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